충격적인 대조입니다. 뉴욕 연간 강력 범죄 13만 건, 서울 청계천은 CCTV 500대로 5년간 제로. CCTV 50만 대의 도시 뉴욕에서 왜 시민들은 밤거리를 두려워할까요? 제니퍼 로스 부시장이 직접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조작된 통계를 폭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첫날 밤 그녀의 확신은 무너졌습니다. 자정에 청계천에서 조깅하는 여성들, 3시간째 그대로인 $500, 취객을 지키는 시민들. 경찰서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500만 개의 눈이 지킵니다. 지금부터 미국 부시장이 목격한 서울에서 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며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로스입니다. 뉴욕시 공공안전 담당 부시장이죠. 오늘 아침 제 책상 위에는 266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2024년 뉴욕시 강력 범죄 통계였습니다. 연간 13만 2천 건, 하루 평균 361건이죠. 시장실로 호출됐어요. 에릭 애덤스 시장이 말했습니다. 제니퍼, 우리가 5년간 치안 예산에 쏟아부은 돈이 23억 달러요. CCTV만 50만 대를 설치했는데 왜 범죄는 늘어나는 겁니까?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시장이 서류 한 장을 던졌습니다. UN 헤비타트 보고서였죠. 뉴욕은 63위, 서울이 2위였어요. 특히 충격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지역 5년간 강력 범죄 2건, 뉴욕 센트럴파크는 1847건이었죠. 청계천이 뭡니까? 시장이 물었어요. 검색해보니 서울 도심 하천이라고 나왔습니다. CCTV는 500대뿐이었어요. 센트럴파크는 1200대인데 말이죠. 시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서울 가서 확인하세요. 그들이 어떤 기술을 쓰는지 전부 파악해오세요. 저녁에 팀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마크 톰슨 국장이 말했습니다. 부시장님, 이건 분명 조작된 통계예요. 실제로 가보면 다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범죄가 거의 없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여성이 가방을 도둑 맞았어요. 주변에 10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쳤죠. 집에서 17살 딸 에이미가 물었어요. 엄마, 내일 영화 보고 10시에 들어와도 돼? 안 돼. 8시까지 들어와. 밤에는 위험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서울은 다를까? 우리 딸도 그런 도시에서 살 수 있을까? 다음 날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였습니다. 뉴욕이었다면 택시를 타고 최대한 빨리 호텔로 가야 할 시간이죠. 공항 분위기가 달랐어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고 혼자 온 젊은 여성들도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했습니다. 공항 직원은 청계천을 밤에 가보라고 추천했어요. 안전하고 사람도 많다는 설명이었죠. 마크는 홍보 멘트라며 코웃음 쳤습니다. 택시 기사도 같은 말을 했어요. 서울은 밤 12시에도 여자들이 혼자 다닐 만큼 안전하다고요. 차창 밖으로 밤 11시가 넘은 거리가 보였습니다. 편의점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혼자 서 있는 여성들이 여럿 보였죠. 호텔 직원도 청계천 이야기를 꺼냈어요. 새벽에 가보면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죠. 밤 11시 30분, 우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20대 여성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고 남성 한 명은 이어폰을 끼고 조깅 중이었죠.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인데도 수십 명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플, 가족, 혼자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여성이 가방을 벤치에 놓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5분 후 돌아왔는데
가방은 그대로였어요. 뉴욕이었다면 10초 만에 사라졌을 겁니다. 새벽 12시가 넘자 조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달리고 있었죠. 한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산책 중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청계천을 걸었는데 경찰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험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마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본 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우리는 청계천 CCTV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뉴욕에서 미리 약속을 잡아둔 곳이었죠. 관제센터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모니터 50대 정도가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고 관제 요원은 5명 뿐이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관제센터는 모니터 200대 요원 30명이 24시간 근무하는데 말이죠. 센터장 김민준 씨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청계천 전체를 500대 카메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마다 배치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뉴욕 데이터와 비교했어요. 센트럴파크는 1200대인데 범죄율이 370배 높았습니다. 말이 안 됐죠. CCTV 해상도가 특별한가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오후 2시 종로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정태준 서장이 우리를 맞았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청계천 치안 비결이 뭡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 서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경찰서장이 경찰의 역할을 부정하다니요. 정 서장은 컴퓨터를 켰어요.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청계천 일대 5년간 강력 범죄 2건, 소매치기 제로, 성범죄 제로였습니다. 대신 습득물 신고가 연간 3,200건이었죠. 시민들이 어떻게 지킨다는 겁니까? 마크가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봅니다. 낯선 사람이 수상하게 행동하면 바로 눈에 띄죠. 자율방범대도 있고요. 오후 5시 청계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70대 할아버지 5분이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회장 최병우 씨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매일 밤 순찰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요. 회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으세요? 급여요?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돈 안 받아요. 그냥 우리 동네니까 지키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무보수로 매일 밤 6시간씩 순찰한다니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 청계천 주변 상점들을 돌아봤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주인들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밤에도 안전하다고, 서로 지켜준다고요. 한 편의점 주인은 새벽 근무하는 여직원을 근처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를 체크하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슬쩍 가게 문을 열고 밖을 살핀다고 했죠. 호텔로 돌아와 마크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어요. 지난 20년간 뉴욕이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CCTV가 답이 아니었네요.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500만 시민의 눈이 500대 카메라보다 강력했던 거죠. 셋째 날 새벽 4시, 저는 혼자 청계천으로 나갔습니다. 시민들의 눈이 정말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조깅하는 여성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어요. 모두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뛴다고 했습니다. 3년째라고 했죠.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청계천인데 뭐가 무서워요?
항상 사람이 있잖아요. 오전 8시, 24시간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20대 여성이었어요. 이름표에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불안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근처 상점 주인들이 항상 신경 써준다고 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오면 CCTV로 보고 있다가 슬쩍 들어온다고 했죠. 작년에 한 번 이상한 남자가 30분 동안 매장을 서성였어요. 그때 옆 식당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라면 드시면서 1시간 계셨어요. 그 남자가 나갈 때까지요. 오후 1시 청계천 벤치에 앉아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많았어요. 놀라운 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가방을 벤치에 놓고 편의점으로 갔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자연스럽게 그 가방 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힐끔힐끔 쳐다봤죠. 또 다른 벤치에서는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눈은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 쪽을 은근히 지켜보고 있었죠. 오후 5시,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취객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벤치에 쓰러졌어요. 뉴욕이었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30초 만에 4명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물을 가져왔고 다른 한 명은 119에 전화했으며 나머지 2명은 취객 옆에 앉아서 지켰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15분, 그 4명은 취객을 보호했어요. 아무도 취객의 소지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데려간 후에도 한 명이 남아서 취객이 흘린 물건들을 주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시민의 눈이라는 게 감시가 아니었어요. 보살핌이었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였죠. 저녁 8시,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뉴욕에 보낼 중간 보고서였어요. 청계천의 안전은 기술이 아닌 문화에서 나온다. CCTV 추가 설치는 답이 아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크가 보고서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넷째 날, 저는 본격적인 검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전한지 직접 테스트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실험은 오후 2시였습니다. 청계천 한복판 벤치에 $500 현금을 놓고 50m 떨어진 곳에서 관찰했죠. 마크가 카메라로 기록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명 정도가 벤치를 지나갔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한 학생이 돈을 보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갔죠. 30분이 지났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돈을 발견했어요. 집어들더니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긴장했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점원에게 돈을 맡기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우리가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편의점 점원이 웃으며 돈을 건넸어요. 할머니가 맡기고 가셨어요. 주인 오실 거라고 하시면서요. 뉴욕이었다면 10초 만에 사라졌을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저녁 7시였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마크와 큰 소리로 다투는 연기를 했죠. 영어로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15초 만에 3명이 다가왔어요. 한 남성이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까요? 다른 여성은 저에게 물었어요. 괜찮냐고 경찰을 부를까 하고요. 우리가 실험이라고 설명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밤 10시였습니다. 제가 벤치에서 쓰러진 척했어요.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죠. 1분도 안 돼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119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괜찮다고 하자 4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실험은 새벽 2시였습니다. 가장 한적한 시간대죠. 마크가 최신 노트북을 벤치에 두고 화장실에 간척했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조깅하던 남성이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노트북 옆에 쪽지를 놓고 갔습니다. 마크가 가서 확인했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인님, 노트북 조심하세요. 밤이슬에 젖을 수 있어요. 4번의 실험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아무도 훔치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뉴욕에서 같은 실험을 했다면 결과는 정반대였을 겁니다. $500는 10초 만에 사라졌을 것이고 쓰러진 사람은 무시당했을 거예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하면 믿을까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5째 날 아침, 저는 자율방범대 최병우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최 회장은 75세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고 했어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됐는데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이 밥을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했죠. 그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죠. 자율방범대원 60명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어려울 때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던 경험들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밤거리를 지킨다고 했어요. 오후 2시 청계천 주변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15명이 모였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서점 주인들이었죠. 한 카페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웃이에요. 밤에 영업하는 곳들끼리 서로 지켜주는 거죠. 수상한 사람 보이면 단톡방에 올려요. 단톡방이 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청계천 상인 비상연락망이었습니다. 회원이 200명이 넘었죠. 수상한 상황이 포착되면 즉시 공유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한 번 새벽 3시에 편의점 여직원한테 이상한 남자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단톡방에 올리니까 5분 만에 남자 셋이 편의점에 들어갔죠. 그 남자는 바로 나갔고요. 저녁 6시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행동 패턴이 뉴욕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뉴욕 사람들은 빨리 걸으며 주변을 경계해요.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폈어요. 벤치에 혼자 앉은 여성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슬쩍 확인했습니다. 괜찮은지 살피는 거였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 누군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집까지 갈 수 있냐고요. 밤 9시 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70대로 보였는데 매일 저녁 산책을 나온다고 했어요. 혼자 나와도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다 아는 사람들.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청계천에 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익혔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조깅하는 사람, 매일 같은 벤치에 앉는 사람, 매일 같은 길을 산책하는 사람들이요. 낯선 사람이 수상하게 행동하면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바로 포착되는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청계천의 비밀 기술이 아닌 신뢰가 만든 안전.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CCTV를 아무리 늘려도 뉴욕은 안전해지지 않는다.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보살피는 문화가 필요하다. 마크가 보고서를 읽고 물었습니다. 이게 뉴욕에서도 가능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JFK 공항에 내리는 순간 느껴지는 긴장감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가방을 꼭 껴안았으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시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울이요. 거기 안전하다던데 사실이에요? 뉴욕 시민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안전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거죠. 시장실에서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애덤스 시장과 공안 담당 간부 12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의 안전은 기술이 아닌 문화에서 나옵니다. CCTV 추가 설치는 답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간부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자율방범대, 상인 네트워크, 이웃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간부가 반박했어요. 뉴욕은 서울과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미국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타인에게 무관심합니다. 저는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새벽 2시 청계천에서 취객을 보호하는 시민들, 편의점 여직원을 지키는 상인들, $500를 맡기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시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센트럴파크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상인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웃 감시가 아닌 이웃 보살핌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시장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도해 봅시다. 3개월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뉴욕시는 새로운 치안 프로그램 아이즈 오브 시터전즈를 시작합니다. 서울 청계천 모델을 벤치마킹한 시민 참여형 안전 프로그램입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서울의 안전 시스템을 미국이 배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민 자원봉사 신청이 하루 만에 500명을 넘었습니다. 센트럴파크 주변 상인 80%가 협력 의사를 밝혔죠. 저는 딸 에이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에이미, 언젠가 너도 밤 10시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 거야. 딸이 웃으며 답했어요. 엄마가 만들어줄 거죠? 네, 제가 만들 겁니다. 서울이 증명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런던 시장실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청계천 모델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파리, 베를린, 시드니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JFK 공항에 내리는 순간 느껴지는 긴장감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가방을 꼭 껴안았으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시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울이요. 거기 안전하다던데 사실이에요? 뉴욕 시민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안전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거죠. 시장실에서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애덤스 시장과 공안 담당 간부 12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의 안전은 기술이 아닌 문화에서 나옵니다. CCTV 추가 설치는 답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간부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자율방범대, 상인 네트워크, 이웃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간부가 반박했어요. 뉴욕은 서울과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미국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타인에게 무관심합니다. 저는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새벽 2시 청계천에서 취객을 보호하는 시민들, 편의점 여직원을 지키는 상인들, $500를 맡기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시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센트럴파크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상인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웃 감시가 아닌 이웃 보살핌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시장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도해 봅시다. 3개월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장이 직접 발표했어요. 뉴욕시는 새로운 치안 프로그램 아이즈 오브 시터전즈를 시작합니다. 서울 청계천 모델을 벤치마킹한 시민 참여형 안전 프로그램입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서울의 안전 시스템을 미국이 배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민자원봉사 신청이 하루 만에 500명을 넘었습니다. 센트럴파크 주변 상인 80%가 협력 의사를 밝혔죠. 저는 딸 에이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에이미, 언젠가 너도 밤 10시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 거야. 딸이 웃으며 답했어요. 엄마가 만들어줄 거죠? 네, 제가 만들 겁니다. 서울이 증명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런던 시장실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청계천 모델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파리, 베를린, 시드니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곳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